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클로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일단은 오늘의 메인은 클로 바인딩이 맞아요. 클로 바인딩이 맞고, 일단 스텝 인 시스템, 그러니까 원 클립 시스템. 요게 지금 어쨌든 지금 최 몇 년 동안 또 화두이기도 해요. 그죠? 그쵸. 시스템 바인딩, 스텝 온, 스텝 인,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 다양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1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K2나 예전 나이트로나 이런 데는 이제 클리커라는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다 시스템 바인딩이에요. 해당 부츠와 해당 바인딩이 있어야만 서로 조합이 돼서 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이 마지막일 거예요. 예전 버튼. 그러니까 부츠의 양 옆에만 클립 시스템이 있어서 앞뒤로 살짝 유격이 있기도 하고, 뒤에 하이백 있는 스타일로 지금 스텝1과는 조금 다른 초창기형 모델. 그게 90년대 후반부터 2006년, 5년까지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버튼에서는 이제 새로 R&D를 해서 스텝 1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스텝 1 시스템이죠. 그쵸. 아무래도 버튼이 개발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버튼을 좋아하시니까. 그쵸. 일단 믿을 수 있으니까. 또 어쨌든 제일 오래된 브랜드고, 그리고 전체 판매율에서도 항상 최상위,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판매되는, 그리고 어쨌든 모든 브랜드의 기준이 되는 브랜드가 버튼이기 때문에, 어쨌든 버튼의 스텝 1과 뭐 K2나 나이트로의 클리커 시스템, 지금은 다 이제 스텝 1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걔네들은 제약이 있죠. 해당 부츠와 해당 바인딩을 함께 구매를 해야 되고, 해당 부츠와 해당 바인딩으로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그리고 해외에서도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자기가 쓰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츠에 쓸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의 바인딩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 e스포츠에 나왔던 클루가 그 해에 어워드를 차지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거고, 클루가 나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니데커에서도 이런 시스템의 바인딩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슈퍼매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츠를 원하는 부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강도의 부츠를 선택하면서 원클릭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바인딩이 쿨루와 슈퍼매틱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슈퍼매틱은 취급하지 않으니까 슈퍼매틱에 대해서는 잠시 뭐 논외로 얘기하고, 일단 클루 바인딩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이트와 블랙, 매년 화이트와 블랙으로만 나오죠. 그리고 올 시즌 그 전에 문제가 되어 있던 이 토 드래그로 인해서 뒤에 어저스먼트 케이블이 자꾸 끊어지는 이슈가 있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여기가 채널 타입으로 구멍이 길게 뚫려 있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끊어지면 사용하기가 불편했고, 또 하나는 원하는 길이에서 잘라서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르면 얘가 힘을 못 받아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펀칭 스타일, 그러니까 구멍 스타일로 나와 있어서, 만약 이 정도까지만 자기가 쓰겠다 그러면 이 길이를 체크해서 이 윗부분을 뭐 잘라서 쓰시면 이제 풋드래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 바인딩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뭐 일단은 클로 바인딩의 최고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바인딩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바인딩 중에 하나고요.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뭐 파이프를 타든 전향을 타든 다들 사용해 보셨을 때 이런 시스템 바인딩들은 항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재된 요소가 불안함, 그리고 아무래도 하드하지 않다, 일반 바인딩과 너무 느낌이 다르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클로를 사용했을 때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일반 바인딩과 완벽하게 느낌이 제일 동일하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바인딩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실 버튼이나 뭐 K2나 발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츠가 발이 안 맞는 거를 내가 이걸 쓰기 위해 억지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클루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클루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시스템 바인딩은 그 시스템과 시스템이 만나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고, 해당 퍼포먼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환경, 내가 그 시스템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체결함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뭐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뭐 눈의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얘는 클론은 그냥 내가 원클립으로 쓰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터치로 한 번에 쓰고 싶지 않으면, 자, 일반 바인딩처럼 앵클 스트랩과 토 스트랩이 존재를 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부츠를 놓고 그냥 잠그면 돼요. 눈이 깊게 빠지는 상황이거나 뭐 눈이 뭐 어는 상황이거나 어쨌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한 번에 체결하는 이 스텝인 부츠의 특징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얘는 그냥 일반 바인딩처럼 쓰면 돼요. 오늘은 나 그냥 일반 바인딩이야 라고 쓰시면 돼요. 별 문제 없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또 스텝인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이 스텝인, 스텝온, 뭐 이름이 어떻게 됐든 이 원클릭이라고 얘기할게요. 한 번 클릭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이 원클릭 바인딩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츠들 그리고 사용했던 바인딩을 사용하면서 내가 백사이드로 몸을 넘기고 프론트로 몸을 기울이고 할 때 늘 내 발등에 걸려있는 부하가 있어요. 내 발등을 누르고 있고 내 발가락 끝을 누르고 있는 그 안정된 부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면서 발이 편하기도 하지만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 불안하지 않을까? 몸을 넘겼을 때 이거 좀 데카 좀 덜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울였을 때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앵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클레이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몸에 기울기로 줬을 때 더 앞으로 과하게 넘어간다든가 발목이 앵글레이션이 더 많이 접힌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앵클 스트랩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바인딩은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죠. 그렇죠. 신경 쓸 게 없잖아. 왜냐면 내가 원하는 부츠도 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부츠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향 타시는 분들 특히나 트라이던트, 스락, 뭐 인사노, 메이시스, 뭐 그 외에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 뭐 캐피탈이 됐든. 근데 문제는 나는 그 부츠를 꼭 신어야 돼. 나 이 부츠 아니면 안 돼. 나 이 부츠가 착화감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안에서 난 편안함을 찾고 싶어. 그러면 선택지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스텝온이나 클리커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해당 부츠와 해당 바인딩의 조합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모든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모든 등급의 부츠들을 그렇게 다 만들어줄 수 없어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걔네가 전개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일정 부분은 판매를 해서 마진이 남고 일정 부분은 판매하면 계속 재고로 남고 이럴 수 있잖아요. 모든 라인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바인딩 하나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쓰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해외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내가 스몰이고 여기도 스몰이에요. 근데 여기는 레귤러고 나는 구피야. 그럼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하나를 사요. 특히나 전향 타시는 분들. 하나를 사서 한쪽 발은 원래 내가 쓰고 있던 바인딩을 써. 왜냐면 앞발은 다들 기본적으로 스케이팅을 하면서 타니까 꼈다 뺐다 할 일이 없잖아. 다 스케이팅을 하니까. 그리고 뒷발만 레귤러와 구피가 한 짝씩 나눠가죠. 그래서 뒷발만 서로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뒷발은 계속 풀었다 꼈다 해야 되니까. 이거의 편안함을 쓰고는 싶은데 양쪽을 굳이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90%는 세트로 구매를 하시지만 가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 정정해드리면 이제 2일, 2까지는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됐는데 2, 3부터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없습니다. 아 진짜? 네, 풋패드도 마찬가지고 앵클 토우도 마찬가지고 라쳇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레귤러든 구피든 뒷발만 쓰시는 분들은 한 장을 사서 둘이 그냥 나누면 되네. 나누고 어드저스트먼트랑 요거 방향만 바꾸면 되네. 네, 방향만 바꾸시면 그냥 다 쓰실 수 있어서 원래 근데 이런 거 원래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고 사시는 아니 이거를 가르쳐 주면 다 그럼 뒷발만 살 거 아니야. 어쨌든 하나는 팔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 네. 야 근데 그 2명 팔 거를 지금 한 명한테 팔겠다는 소리잖아.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꾸시면 아 이제는 이게 레프트 라이트가 없어. 레프트 라이트가 없어졌습니다. 네. 작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밑에 풋패드가 달랐어요. 왼쪽 오른쪽이 달랐잖아. 왼쪽 오른쪽이 첫째는. 달라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를 사시면 둘이서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그래서 있고. 요 어저스먼트
이 라체 방향만 밑으로 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서 양쪽만 바꾸시면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쓰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드라이버로 풀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클루 같은 경우가 그 하이백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래서 전향 타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향이든 덕스탠스든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머헤드 타시면서 클로바인 분들 어쨌든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아는 이제 에이벨 라이더분은 더블 티탄에도 클로를 올려서 쓰십니다. 그래도 이질감 없이 뒷발은 되게 편안하게 단단하게 잘 잡아준다고. 오히려 요즘 뭐 유행하는 뭐 F4의 X 뭐 이런 것보다 더 단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이게 같은 동 사이즈에 비해서 다른 일반적으로 나오는 바인딩들에 비해서는 베이스 플레이트가 좀 크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요 발바닥이 넓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발바닥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이 외피의 몰드가 조금 더 커요. 이게 왜냐면 이게 힐컵이 이렇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빼면 빠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몰드 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뒤꿈치 쪽, 그러니까 힐 쪽 몰드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특징은 내가 투데크를, 그러니까 데크 2개를 운영한다든가 데크 3개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베이스가 2군데야. 그래서 힙하게 하나, 그리고 뭐 지산에 하나, 곤지암에 하나 이렇게 놔두고 싶어. 그러면 베이스 플레이트만 사시면 돼요. 한 세트를 먼저 구매하신 상태에서 베이스 플레이트만 사면, 베이스 플레이트는 요 세트죠. 그쵸. 요 세트를 다른 데크에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곤지암 갔을 땐 거기다 끼고, 힙합 갔을 땐 얘만 갖고 와서 여기다 끼고,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아무래도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비교가 되니까 니데커랑은. 그러니까 슈퍼매틱보다는 용이가 하죠. 왜냐면 슈퍼매틱 같은 경우는 바디 전체를 다 통으로 사야 되는데, 얘는 하나 사고 베이스 플레이트만 쓰면 내가 데크가 몇 장이든 다 운영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게는 일반 바인딩에 비해서 무겁습니다. 조금 무겁고요. 근데 슈퍼매틱보다는 가볍고, 슈퍼매틱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 클루가 조금 더 슈퍼매틱보다는 가벼워요. 조금 많이? 조금. 어쨌든 조금 가벼워요. 그리고 일반 바인딩보다는 확실히 슈퍼매틱이나 클로나 조금 무겁고, 근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트릭 성향이 있거나 파크 타시는 분들은 뭐 그런갑도 하겠는데, 그라운드 트릭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무게감이. 근데 뭐 라이딩을 하시거나 카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파이프 타시는 분도 그러니까 파이프랑 그 파크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웨이브에서 오는 그 힘으로 내가 거기서 팝을 만들어서 내가 하이를 만드는 이런 게 아니니까, 맨 땅에서 점프하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뭐 키커의 웨이브라든지 그 파이프의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립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근데 그라운드 트랙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요게 밑에다가 디스크 몇 장 더 올려놓은 정도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부터 나오죠? 네,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오고요. 스몰이 권장사항은 원래 250까지고, 네, 미디움이 260부터 50부터 80까지. 80까지. 그리고 90부터 그 이상이 이제 라지 사이즈.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맞춰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몰딩이 작게 나오는 부츠들이 있잖아요. K2라든지 라이드라든지 버튼이라든지 32라든지 요런 거는 260까지는 스몰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근데 요거 제 채널에 보면 제가 그 각 부츠마다 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저는 이것저것 다 체크해 봤을 때 255까지만 스몰을 쓰시고 55부터는 선택사항, 60은 무조건 미디움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었는데 그렇게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후로도 세팅을 하고, 특히나 그 부츠 쉐입이 몰드가 좀 작은 부츠들 앞으로 센터 세팅 하다 보니까 이 뒤꿈치 쪽이 그 데크 상판에서 살짝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권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60까지는 보통 그냥 스몰 보시면 될 것 같고, 260부터 미디움을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맥스 260까지는 스몰이 들어가고, 그리고 260부터는 미디움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265 이상이 미디움을 선택하시는 게 센터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궁합도에서
사용감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정보는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클루 같은 경우는 바인딩을 체결하고 요 체결하는 영상은 제가 다시 올려보겠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발을 넣고 부츠를 신은 상태에서 라쳇을 본인 위치까지 다 잠그신 상태로, 자, 뒤꿈치를 당기시면 얘가 빠지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빠지는 타입이라서 이 상태로 그냥 걸어 다니시고 스케이팅 하시다가 타실 때만 발로 밟아서 넣는 타입. 그리고 뒤에도 눈이 쌓였을 때 혹시라도 눈 때문에 간섭이 생길까봐 이렇게 간격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체결하고 걸어 다녀도 나는 별로 이질감 없던데. 이게 뭐 사실 여기 보면 밑에 러버도 되어놨고 해서 크게 이질감은 없는데 아무래도 뭐 굽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스키하우스 가면 확실히 따구덕따구덕 되는 게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찔떡찔떡 이렇게 걷는 건 아니고, 뒤에가 확실히 뭐가 더 밟혀 있는 거야. 약간 우리가 운동화 같은데 돌 껴가지고 약간 높아진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눈에서는 내가 밟는 것만큼 눈 속으로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눈에서는 진짜 아예 이질감을 못 느끼겠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잘 못하시는 분들은 리프트 내릴 때 편하대요. 아, 이것 때문에 눈에 덜 미끄러져서? 러버 때문에.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러버 때문에 조금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겠네. 얘가 어쨌든 고무 소재니까 네. 데크 상판에서 좀 데크 상판에서 덜 미끄러지고 아. 그리고 스케이팅 할 때 드래그 잡을 때도 아무래도 뒷발로 잡히긴 잡히니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드래그를 많이 잡으시면 하체를 가셔야죠. 갈리니까. 네, 갈리니까. 그거야 뭐 사용상에서 문제니까. 네. 그리고 이 클루 같은 경우는, 요것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포어드릴을 쓰시면, 자, 이렇게 각도가 잡혀 있거든요. 포어드릴을 쓰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포어드릴을 많이 이렇게 잡아 놓으면, 자, 각도가 이렇게 눕힌 채로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려간 상태로 체결을 하면, 여기가 잘 안 물리더라고요. 포어드릴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뭐 한 칸, 두 칸 정도는 그냥 이렇게 힘으로 눌러서 뒤에까지 다 체결이 되는데, 포어드릴을 많이 썼을 때는 뒤에서 간섭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근데 포어드린을 많이 쓰신다, 뭐 적게 쓰신다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그리고 얘가 각도를 보시면 일반적인 바인딩보다 각도가 더 많이 먹어 있어요. 세워놔도. 왜냐면 뒤꿈치가 여기 가니까 각도를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더 깊거든요. 앞으로 많이 먹어 있어요. 일반 바인딩보다. 그러니까 포어드린을 굳이 안 쓰셔도 일반 바인딩보다 더 포어드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테이션은 못 쓰잖아. 로테이션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하이백이 스텝 인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불가능하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하품이 나오네요. 지금 10시 30분이에요. 원래 9시부터, 오늘은 원래 곤지암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 근데 곤지암도 못 가고, 9시부터 찍으려고 그랬는데, 9시 거의 40분? 40분, 50분까지 손님이 계셔가지고, 손님 보내고 이제 부랴부랴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클루 같은 경우는 편한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부츠를 꼭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바인딩의 환경과 그러니까 원클립 시스템의 바인딩을 혼용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뭐 적극 추천해도 문제가 없죠. 네, 그렇죠. 써보시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무거운 거, 그리고 뭐 힐컵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왔다, 일반 바인딩보다. 그 두 개 말고의 크게 단점은 없고요. 기존에 원래 단점이었던 사실 이 어드저스먼트가 많이 부러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신형으로 홀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는 부러지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셨고요. 밟으면 물론 부러지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풋드래그라고 해서 앞으로 기울어져서 얘가 눈뼈를 긁으면 이 반대로 이렇게 접히잖아요. 내가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힌지 있는 데를, 우리가 철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잡아놓고 이렇게 계속 하면 거기가 이제 연질이 돼서 거기가 톡 부러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클루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 앞부분을 커팅을 하세요.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만 커팅을 하시면 이제 눈에서 이제 드래그가 되는 게 덜하기 때문에 이제 부러지는 상황도 훨씬 덜 생기죠. 다만 뭐 플럭스처럼 앞에 여기 실링 가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앞에 쪽에 가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이 라쳇이나 아니면 어저스먼트가
이 실링이 없는 일반적인 바인딩, 뭐 유니온이 됐든 뭐 K2가 됐던 뭐 라이드가 됐든 이건 모든 브랜드의 맞아요. 나이트로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또 하나, 이 클루 같은 경우는 세팅이나 부츠에다 맞히는 그 피팅을 잘 모르시면 매장에서 꼭 물어보세요. 왜냐면 요 앞에가 이렇게 기아 타입으로 돼 있어서 발의 위치를 맞추는데 사람마다 이게 위치를 조금 더 위로 하고 좀 더 밑으로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부츠를 세팅을 할 때 더 편하거나 혹은 불편하거나 타고 났을 때가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본인 코에 살짝 상단으로 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바로 밑에 바로 걸리고 얘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뭐 비율대로 따지자면 정 가운데서 3분의 2, 3분의 1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세팅으로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부츠를 넣어서 낄 때도 어차피 무릎을 구부리니까 발목을 써서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끼고 밟으면 이게 딱 맞거든요. 근데 얘를 너무 밑으로 내려놓거나 하면 이렇게 밀면서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탈 때 조금 유격이 생겨서 움직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세팅 모르시는 분들은 매장 오셔서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충분히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클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포지션,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부츠,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사용하더라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한 3년, 최근 3년, 2년, 3년 요 전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화두는 내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느냐가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본도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클루도, 그리고 니데코의 슈퍼매틱도 판매량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제는 원클립 시스템의 바인딩 부츠를 쓰시는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클루 같은 경우 모든 바인딩, 그리고 모든 부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로 스텝인이든 아니면 일반 바인딩의 스트랩 시스템이든 다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앵클 스트랩으로 인해서 확실히 일반 바인딩에서 느껴졌던 아주 단단한 피팅과 압력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모든 부츠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라이더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내년에 뭐 컬러 더 추가 안 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검정, 흰색, 요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큰 브랜드들, 버튼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이나 이렇게 공장에 이런 캐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컬러 추가하고 이러는 건 별 큰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매니아틱한 브랜드들은 그런 게 확실히 좀 아직은 세일즈에서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검정색과 흰색 질리지 않는 컬러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자, 클루의 선택 망설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클루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